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뜻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주제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한 뜻세움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왜 필요한지, 실제로 뜻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세움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목유결의 입지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먼저 뜻부터 세워야 한다. 이 뜻을 세운다는 게 바로 입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도 성인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물러서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대개 보통 사람과 성인을 비교해 본다면 그 근본 성품은 모두 같을 따름이다. 비록 그들이 가진 기질에는 맑음과 흐림 또는 순수함과 뒤섞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몸소 실천하여 자기가 가졌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타고난 본래의 성품을 회복한다면 여기에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아도 온갖 선한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있다. 그러하니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성인이 될 것을 어찌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방금 읽어본 부분에서 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뜻부터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될 것이라는 어떤 목표와 뜻을 가지고 학문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또 중간에서 보면 우리와 성인을 비교했을 때 그 근본 성품은 모두 같다는 거예요. 즉, 모두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진 기질, 어떤 외적인 요소들, 성격들을 보자면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며 순수하기도 하고 혹은 순수하지 않은 것들과의 뒤섞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옛 습관들을 모두 버리고 본래의 성품, 즉 본래의 선한 성품을 회복한다면 어쨌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운을 내어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찌 성인만이 홀로 성인이 되고 나는 홀로 성인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뜻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며 행실이 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타가 있네요. 이 뜻을 세우고 아는 것을 분명하게 하며 행실을 착실하게 하는 일들은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겠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한 이야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죠. 사람의 본성은, 성품은 본래 착해서 성인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내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입지를 제대로 못해서, 즉 뜻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래서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바깥에서 내가 성인이 되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러면 바깥의 것들, 기질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내 성품, 내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입지장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뜻세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그 내용들 중에는 어떤 게 맛있는 음식인지 또 어떤 게 유행하는 옷인지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규범과 세상의 이치, 즉 도리를 배우기도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쓸모가 있는데 뒤에서 이야기한 이런 사회적인 규범과 도리는 왜 배워야만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율곡 이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함이다. 자, 도덕적 주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을 마주치곤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도덕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는 것을 바로 도덕적 주체라고 합니다. 완전한 도덕적 주체를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과 성인이 된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질,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힘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도덕적 성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다만 내 마음속에서 뜻세움이 있느냐, 즉 입지를 하였느냐의 여부와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 즉 의지가 분명히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기질, 능력, 외모, 힘, 이런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바깥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타고난 것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음의 바깥의 일은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음 안의 일은 나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외부의 일보다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음의 뜻을 확고하게 세우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고 현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인은 성인을 지향하는 마음의 뜻을 세우고 또 굳은 의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한다면 어느 누구나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하면서도 힘써 노력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명목으로는 뜻을 세웠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배우려는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내 뜻의 정성이 정말로 배움에 있다고 한다면 어진 사람이 될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면 효력이 나타날 것인데 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고 나중에 하자고 기다린단 말인가? 만약 혹시라도 뜻이 정성스럽고 독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물쭈물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즉, 이는 뜻세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명목상 단순히 뜻을 세웠다라고 해서 저절로 도덕적 주체가 될 수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주체가 되려는 뜻을 세웠다면 그것을 열심히 배우면서 배운 내용에 비추어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뜻세움의 의미는 단순히 말 그대로 뜻을 세웠다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 노력까지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인은 그의 나이 40세, 1575년에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에게 바친 책인 성학지묘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이 생각건대 배움에는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뜻이 서지 않았는데도 배움을 이룬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의 조목에서 뜻을 세우는 것을 맨 앞에 놓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글을 읽어도 공부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만 뜻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뜻이 서지 않으면 그 패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현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둘째는 지혜롭지 못하며, 셋째는 용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학지교에서 이인은 입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배움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뜻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은 채로 공부를 한다면 성현의 가르침을 믿지도 못하고 또 지혜로워지지도 않고 또 그것을 실천할 용기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안에 해야 하는 작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목표 없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배움은 없겠죠. 집중이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거나 혹은 하루 종일 글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 글에서 나의 마음에 확 와닿거나 내 머릿속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 없을 거예요. 즉,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의 목적, 그리고 내 공부의 의미, 뜻을 먼저 세우지 않은 채 공부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패단들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정한 배움을 얻으려면 당연히 뜻세움과 목적이 앞서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먼저 뜻을 세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로 도덕적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목요결의 지신장에서 이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려는 자는 반드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잡다한 일들을 가지고 도덕적 주체가 되려는 뜻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런 이후에라야 배움이 튼튼한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는 충직과 신의를 주로 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충직과 신의를 중심으로 해서 용맹스럽게 공부를 해야만 능히 성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 틀어놓고 게임 한 판만 할까? 아무도 모를 텐데. 혹은, 수업 듣기 너무 귀찮고 졸린데 오늘만 엎드려서 잘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이 도덕적인 선택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도덕적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글에서 이인은 충직과 신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덕목이 유교의 핵심 덕목들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도덕적 결단을 내리려면 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충직이란 충성과 정직을 의미하고요. 신이란 믿음과 의리를 의미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충직이나 신의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내 삶에 충성스러운 행동일까? 내가 정직한 선택을 하는 걸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믿음을 혹은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은 아닐까?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뜻을 세운 사람들은 도덕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뜻을 세운 사람들의 행동 두 번째는 도덕적 선택을 실천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인은 지신장에서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겨나가는 극기 공부가 일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다. 여기서 자기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서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가,
명예를 탐내지 않는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무릇 100가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체를 깨끗하게 잘라 없애고 하나의 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의리에 놓이게 되므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극기란 자신을 극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극기 공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선택을 실천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극복해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그 계획도 세워야 하고 직접 행동으로 실천까지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에서 무엇보다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동기로서의 의지입니다. 이의가 도덕적 주체가 가져야 할 결연한 의지를 강조한 이유는요, 이 도덕적 선택 자체를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물러서면서 핑계를 대거나, 즉, 변명을 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생각, 혹은 잠깐 편하기 위해서 자신을 용서하는 버릇, 즉, 합리화. 이런 것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물러서면서 핑계를 대거나 스스로 한계선을 긋는 등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잠깐 편하고자 자신을 용서하는 버릇을 가지기도 해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또 꾸중과 칭찬, 영예나 치욕, 이익과 손해, 화복 등 우리 외부의 것들, 바깥의 요소, 외부 요소들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서 진정한 도덕적 주체로서의 성인이 될 수 있으려면 결연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변명이나 합리화 혹은 외부 요소를 탓하려는 것들을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의는 뜻을 세운 사람들은 거경과 궁리 그리고 역행에 힘쓴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역시 지신장에서 거경을 통해 근본을 세우고 궁리를 통해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며 역행을 통해 익힌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한다. 이 세 가지야말로 평생토록 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학문이 나아가고 있는지, 실천에 힘쓰고 있는지를 매일 자주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경, 궁리, 역행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거경이란 내적으로는 마음 하나로 집중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가지런히 정돈하고 엄숙히함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궁리는 스승에게 배우고 묻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물에 내재한 이치, 그리고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치를 탐구하다, 공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역행은 익힌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행동에 힘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뜻을 세운 사람들이 도덕적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선택의 기준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실천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진짜로 실천할 때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이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뜻을 세우다 라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뜻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도덕적 선택의 기준, 그리고 결연한 의지,
그리고 gov영, 국리, 역행 등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세운 뜻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